뭐 훌륭한 분이신데요. 네. 또 마침 최욱의 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절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럼 사직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사직이 어디 있느냐? 예, 이화여대 좋아하시잖아요. 이화여대. 이화여대 사는데요, 제가? 이화여대에 사세요? 왜 대학에 사세요? 아니 그 근처에.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오늘?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뭐 부러워. 팬이 이렇게 건방져요? 아니. 요즘에 그 광화문 앞에 지나가 보셨으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에 엄청 큰 도로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렇게 약간 U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네. 그 광화문 앞에서 어마어마한 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뭐 공사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래서 그 발견된 거를 비껴서 그렇죠. 길을 내다 보니까 U자로 됐다고요? 네네. 그 광화문에 월대라는 게 있다는데. 월대요? 월대. 저도 뭐 사실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과연 어떤 것이 발견됐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도로까지 휘게 만들었는지 오늘 그 얘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의 신희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신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뭐 훌륭한 분이신데요. 네. 또 마침 최욱의 팬이라고 합니다. 자, 훌륭한 라이브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식인들이 절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저랑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거 무시하시네 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주 너무 재치 있고 고맙습니다. 위트가 있으셔서 네. 아주 빠져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유난히 무식한 분야가 많은데 네네. 특히 무식한 분야가 이 역사 분야거든요. 예. 오늘은 진짜 제 수준에 맞춰서 네네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영기 쌤 소개할 때부터 네. 제가 아주 불편했어요. 지금 막 공사 중에 뭐가 발견돼서 마치 도로를 돌린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틀렸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 발굴을 하려고 네. 도로를 돌려서 발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도로를 돌리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공청회도 하고 여론도 모아서 이 발굴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걸 준비하다가 아주 고심 끝에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거고. 이번에 그러면 결정을 내린 거군요. 그렇죠. 도로 이름 아세요? 광화문로겠지. 광화문로. 그 앞에 큰 도로는 사직로라고 합니다. 그 왜 사직로, 사직동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는 그 뭐 종묘사직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빙고 정답입니다. 네. 그럼 사직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사직이 어디 있느냐? 이화여대 좋아하시잖아요. 이화여대. 이화여대 사는데요, 제가? 이화여대에 사세요? 왜 대학에 사세요? 아니 그 근처에.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오늘?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뭐 부러워. 팬이 이렇게 건방져요? 아니 부러워서 이화여대 사시는 분이 도대체 근처에 삽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네, 해가지고. 그 근처에 삽니다. 예. 거기 광화문에서 이화여대 가려면 터널 하나 지나가잖아요. 터널 지나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사직단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사직로라고 하는 네. 도로 이름입니다. 그 사직로가 지금 비껴서 예예. 이제 도로를 냈는데 이 네. 월대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발굴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네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건데 네네. 월대 뭡니까 월대? 네. 자 문자 그대로 보면 월대 달대 달을 바라보는 대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만 봐야 달이 보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어디서? 달은 어디서나 네. 보이잖아요. 네. 월대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적용한 것은 뭔가 달을 가까이서 보려면 높은 데서 보면 좀 잘 조금 더 보이겠죠. 가까워. 동산에서 보거나 네. 단을 만들므로 해서 그 건물에 격을 좀 높게 보이려고 만든 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복궁의 정전이라고 하는 근정전 뭐 이런 거 보면은 평지에 그냥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2단이나 되는 높은 계단을 만들고 네, 단을 높였어요. 그 위에 근정전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건물이 있으면 훨씬 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네. 거대해 보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을 2단이나 높였는데 그런 걸 월대라고 부릅니다. 계단이네 그냥 계단. 계단처럼 만든 넓은 단. 일종의 계단. 무대 역할도 되죠. 저희 집에 대문을 그냥 들어가는 것하고 대문 들어가기 위해서 한 50m 정도 되는 뭔가 이런 레드 카펫 깔려 있다. 이런 개념 보면 얼마나 좀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문에 그런 월대가 있는 것이 조선시대 격식에 맞았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훼손이라는 게 그 위에 그냥 도로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아스팔트 돼 있잖아요. 네. 아스팔트 밑에는 일제가 깔았던
전차길이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전차 뭐 네네네. 한 량 두 량짜리 있잖아요. 예, 그거 다니려면 이제 선로가 필요한데 네, 그렇죠. 일제는 그 전차길을 왼쪽 서촌 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선 그리고 안국동 쪽으로 휘어지는 선 Y자로 이렇게 휘어지는 두 개의 전차길을 일제강점기에 깔았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깔으려면 월대가 있었으면 월대를 부시고 깔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한 전차 선로를 놓는 과정에 월대는 다 파괴됐다. 아.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발굴을 해도 네. 발견될 건 없겠네요. 터만 남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땅이라는 건 네. 지상에 보이는 것들은 훼손을 해서 없앨 수가 있지만 네.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까지 파내서 일부러 훼손하지 않는 한 그대로 묻어버렸으면 땅 속에는 뭐가 남아 있겠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봤더니 네. 월대의 기초는 어. 1, 2단, 3단으로 해서 아주 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뉴스가 오. 사실은 주인공이 월대 발굴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네. 더 신기한 건 아니 어떻게 전차길이 남아 있지? 아 전차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이번 보도는. 네네. 그래서 이거 참 속상하네.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사죠. 일제 강점기에 이 전차 선로에 의해서 월대가 파괴됐다. 이것 또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한 뉴스는 이제 그 전차 선로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속상한 나머지 이달 말쯤에 월대 발굴에 대한 소식을 다시 뉴스에 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기사 클릭에 있어서 우리 경복궁 앞에 월대가 발견됐어. 월대가 발견됐어. 이거보다는 월대 뭔지도 몰라. 근데. 경복궁 앞에 일제 전차길이 오 그래? 이렇게 네. 이러면서 이제 아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차길이 월대 위에 올라가 있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뉴스가 되는 근데 거죠. 전차길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도로가 덮여져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전차가 마지막 운행했던 게 1966년. 66년. 아마 뭐 저희들 태어나기 직전이겠죠. 66년까지도 있었어요. 예, 66년까지 광화문에 종로길에 전차가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66년에 그 전차길이 다 이게 메모리 돼 버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광화문 지금 앞에 이제 세종로 일대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우리 예술의 전당 앞에 갑자기 또 웬 예술의 예술의 전당을 전당이 아니고 뭐죠 그 왜 뭐 이렇게 세종회관. 세종문화회관 앞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예, 그 지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지하도를 만들면서 네. 급했나 봐요, 굉장히. 아, 그때 야. 없앨 때 다 뜯어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네. 해체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 전차길 위에 그냥 뚝 잘랐어? 10cm 아스팔트만 깔았어요. 오, 야, 신기하네. 그래서 이번에 발굴할 때 보니까 아스팔트만 걷었는데 오, 전차길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야, 그건 참 희한하네. 공교롭게 그 지금 나오는 전차길이 광화문에서 왼쪽으로 이 통이동 서촌으로 가는 전차길이 네. 1923년에 깔리거든요. 지금 몇 년이죠? 지금 한 2023년쯤 됐죠. 그러면 100년 딱 되는. 100년. 아, 100년 됐구나. 네, 100년 전에 깔았던 전차가 지금 아스팔트 밑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그게 더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아, 신기하긴 사실은 하네. 그 밑에가 월대가 있는 건데 밑에 월대 있어. 월대 발굴하려면 그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차 길도 하나의 역사죠. 역사죠. 그래서 그걸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건 아쉬우니까 그 잘 남아 있는 구간의 전차 선로는 이설을 해서 의왕의 철도박물관이라고 있나 봐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네. 철도박물관에 아, 그 옮기고. 선로를 이설해서 옮기고 철도박물관 측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전차도 복원해서 이렇게 전시를 좀 하겠다. 아.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차 선로 이거 뜯는 거는 우리 독립 유공자들 같이 모여갖고 딱 뜯는 그 기념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못한 거. 이거 머리 안 돌아갑니까 이거? 제가 그 분야는 또 자문을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발굴 쪽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아니 월대를 그럼 다시 쌓는다는 거예요? 이제 복원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발굴했을 때는 네. 일제가 위에를 다 부셔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100년 전 사진을 보면 네. 월대는 이제 계단처럼 단을 만들고 양 옆에는 난간을 쫙 만들었어요. 그 난간을 부시면서 전차를 깔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난간은 없어졌는데 그 밑에 난간을 받치기 위해 만들었던
이 3단 정도 되는 기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언제적 만들어진 겁니까? 예, 고종 때 와. 우리 흥선대원군 예.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잖아요. 와. 조선 시대 뭐 르네상스라고 하는 영조 정조 시대가 지난 이후에 갑자기 조선 시대는 막 세도 정치, 안동김씨, 뭐 풍양조씨 이런 이제 세도가들이 득세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은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종이 왕이 되면서 안 되겠다. 이 강력하게 왕권을 한번 회복하자. 근데 이제 그러한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 대원군 생각에는 조선의 정궁, 경복궁을 원래 모습대로 좀 복원하자. 왜냐하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싹 불탔거든요. 경복궁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고종 때까지는 완전히 폐허였어요. 아. 그냥 소나무만 울창한 네. 폐허 상태로 몇백 년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 그 시대에 그럼 궁궐은 없었느냐 조선은? 아니죠. 조선 후기에는 경복궁의 역할을 했던 궁궐이 창덕궁이었어요. 아. 창덕궁 가보셨나요? 창덕궁.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창덕궁이 어디죠, 정확히? 예, 참. 뭐 그게 이해합니다. 이해는 한심한 예. 느낌이다. 왜? 한심한. 예, 이해는 하는데 예. 한심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이 자, 사람. 그러면 창덕궁 비원은 아세요? 비원 들어보셨어요? 예, 비원은 알죠. 비원. 예. 비원은 최욱 씨 모르죠. 비원도 안 들어보셨어요? 비원은 예. 아주 그 비밀스러운 정원 아닙니까? 정답. 어디 퀴즈쇼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예. 퀴즈쇼는 아닌데 네. 창덕궁의 후원을 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비원은 왜 유명하냐면 네. 그 왕의 아주 은밀한 정원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일제가 왕권을 그 추락시키기 위해서 한 일들이 뭐냐면 창경원은 들어보셨죠? 창경원. 그러니까 예. 그건 창경궁이잖아요. 정영기 생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아, 저는 좀 낫습니까 그래도? 낮다 정도가 아니고 네. 많이 차이가 좀 나요. 아니 그 아저씨 창경원은 그럼 뭐 창덕궁에 있겠어요? 창경원 창덕궁 아유 아니 이 아저씨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창경원은 당연히 창경궁에 있던 거죠. 창경궁에 있겠죠. 예, 그게 원래 궁궐을 네. 일제가 동물원 식문으로 네, 네, 만들면서 네, 네, 네. 원으로 바꾼 거예요. 네. 아 그랬어요. 이게 원래 궁궐이에요. 아 궁을 원으로 바꾼 거예요? 네. 이제는 임금이 사는 궁궐이 아니라 원숭이 보고 뭐 식물 보고 하는 그런데 그다음에 벚꽃. 와. 그래서 요즘 같은 열받네. 벚꽃 시즌에 열받아. 정말 창경궁에 벚꽃놀이 가라. 그다음에 창덕궁 후원은 일본인 관료들의 연회장으로 쓰고 아. 그리고 후원해서 술 팔고 음식 팔고 하면서 마음껏 먹고 즐겨라.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와.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일제강점기에 이제 여러 궁궐에서 자행이 되는데 네.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고종 때 이제 중건을 한 무렵이 한 1865년부터 한 3년간 열심히 재건을 합니다. 열심히. 네. 근데 그때 이제 조선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경복궁 중건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네. 화폐를 발행합니다. 화폐. 말이 그 원에서 내는 돈이라고 해서 원납전. 백성들이 원에서 돈을 내라. 근데 그거 먹고 살기 힘든데 원에서 돈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납전을 그 황현의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원성을 내서 내는 돈, 원납전 그래서 그런 돈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당백전이라고 발행해요. 당백전 한참 외웠던 건 기억납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예. 원래 일원인 게 1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100배 인플레. 인플레가 얼마나 심해집니까? 네. 근데 화폐 가치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경복궁을 중건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졌죠. 힘들어졌죠. 근데 어쨌든 경복궁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복원 안 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저희도 이렇게 뭐 다 복원하겠다는 건 아니고 안 해. 아니 좀 참으시고요. 시민의 눈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복원한 게 그 힘들게 복원한 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10% 남고 90%가 훼손돼요. 우리 조상들의 피눈물로 원납전, 당백전 발행해서 그렇게 어렵게 경복궁 중건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의 모습은 고종 때 중건했던 경복궁의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경복궁의 70% 이상은
제 모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중에 하나도 광화문 그리고 월대가 아.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경복궁 아까 몇 30%? 예, 현재 정도가. 그것도 지금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복원한 그렇죠. 예, 아. 원래는 10% 남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경복궁을 복원하기 시작한 게 1990년부터예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1910년에 강제 병합되고 80년쯤 지나고 나서 1990년부터 해서 저희가 일제 때 부셨던 경복궁에 원래 기초를 찾자. 예, 그래서 1990년부터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30 몇 년 됐잖아요. 네. 30 몇 년 동안 발굴하고 그 기초를 찾아서 다시 그 자리에 복원한 게 이제 30% 정도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경복궁을 우리가 복원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네. 질문입니다. 그러면 복원하면 조선시대로 뭐 돌아가자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도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그건 아니죠. 아니다. 네. 그건 아닌데 자 그러면 경복궁이 왜 그렇게 훼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그 뒤쪽에 1995년 6년까지 아주 일제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 한 채 있었죠. 총독부 건물이요? 맞습니다. 예. 조선 총독부 건물이 네. 원래 한일 강제 병합이 되고 1926년에 경복궁 광화문 뒤쪽에 네. 근정전과 광화문 사이에 탁 총독부 건물이 들어갑니다. 네. 때려 보셨잖아요. 그 경복궁 복원의 네. 일환으로 때려부신 건데 네. 그거 때려부시고 복원한 게 그러면 과연 잘못된 거냐? 아니면 그냥 두고 계속 보면서 그 건물이 총독부 이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는 중앙청으로 썼고요. 네. 때려부실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썼던 겁니다. 박물관으로. 예. 근데 이제 총독부 건물을 중앙박물관으로 쓴다. 그것도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건 좀 어렵지 예, 식민 통치의 상징인 건물을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을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을 쓴다?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YS 때죠. 김영삼 정부 때 확실히. 예, 그 때려 부셔야 된다 해가지고 하셨어, 확실히. 예, 그래가지고 폭파공법 그것도 아, 뭐 일부러. 하나하나 드러낸 거 아니고 확실히. 예, 1, 2, 3 펑 해가지고 이제 주저앉혔는데 철거하고 하면서 네. 복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복원이 정말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하는 게 옳을까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견해는 다를 텐데 고민거리죠. 적어도 지금 이제 우리 문화청과 서울시에서는 경복궁의 중심축이라고 하면 바로 광화문부터 그리고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넓은 마당에 근정전 있고 통치 집무실이었던 사정전 있고 침전 있고 하는 이 중심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복원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래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광화문이 2010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20년 동안 가운데 그거 회복했는데 그때 못한 게 바로 지금의 월대 발굴이에요. 네네. 왜 사직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는 이제 관람객들의 양해를 구해서 발굴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동서도로였기 때문에 네. 그 도로를 막고 발굴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한참 시차를 두고 2010년에 광화문을 복원하고 나서 10몇 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결단한 거죠. 광화문은 원래 앞에 월대가 있어야 진짜 문의 모습이다. 이 누가 결정한 거예요, 결국은? 그건 이제 문화재청과 뭐 서울시 정부.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요즘 광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왼쪽에 세종문화회관 쪽에 붙였잖아. 거기가 도로 없애고 네. 예, 지금의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줬잖아요. 네. 반응 좋아요 지금? 반응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외국인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많이 보이고 여름에는 이제 분수 광장에서 애기들 뛰놀고 사실 그런 게 이제 원래 그 앞에 모습이에요. 그 고종 때 경복궁이 만들어지고 광화문이 있을 때는 그 앞은 광장이라고 부른 건 아니고 육조 거리라고 내지는 광화문 앞길이라고 해서 한양의 제일 큰 메인 도로였어요. 네. 중심 도로. 당시에도 그 광장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지금은 차가 다니면서 중앙분리대처럼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앙분리대 같이 이런 협소한 곳이 과연 광장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중앙분리대처럼 이렇게 돼인 모습이 바로 1926년에 총독부를 만들고 총독부 앞에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양옆에 이렇게 전차 그다음에 차 다니게 만든 모습이었어요. 그때 개념이구나. 예, 이게 이제 일제가 총독부 중심으로 바꿨던 광화문 앞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부라도 좀 회복하자. 이게 언제 그러면은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발굴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엄청 커요. 그 월대가 광화문부터 해서 지금 발굴해서 찾은 길이가 48.7m. 이 예상 조감도 보니까 엄청 커. 예, 그다음에 폭이 29.7m. 그러니까 50 곱하기 30 엄청 큰 정도 공사야. 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물이다 보시면 돼요. 네. 문제는 그 위에 이제 기초는 있는데 난간. 이거 난간 어떻게 할 거냐? 콘크리트로 뭐 하겠지 뭐. 아니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이게 난간이 어떻게 생겼는다를 알 수 있었는데 네. 기적적으로 최욱 씨 지금 보는 광화문 네. 거기도 이제 철거하고 나서 발굴을 해서 올렸겠죠.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월대도 8m를 그때 찾은 거예요. 당시에 예, 문 앞에 월미터. 저희가 그래서 월대가 있다는 건 그때 알았어요. 알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 난간에 있던 돌들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어디 보관돼 있어요? 찾았습니다. 진짜? 보관돼 있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알아냈어요. 그걸 어떻게 누가 보관했어? 원래는 이제 경복궁 안에 네. 그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살다가 명성황후가 일제 낭인들 군인들에 의해서 시해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게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네. 사건이 있고 명성황후의 시신을 불태운 데가 경복궁 안에 녹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광화문 월대 난간에 동자석 이렇게 동자 모자 쓴 것 같이 생긴 돌 오. 그거 한 점을 찾았거든요. 와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왜 여기 있나 그랬는데 그때는 그거 한 점밖에 못 찾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긴 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그 조선의 태조 뭐 무덤도 있고 한 구리의 조선왕릉 동쪽에 있는 9개릉 동구릉이라고 하는 네. 조선 왕릉의 그 석재들이 일부 보관돼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원리도 갖고 그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건 잘 몰라요. 아 그건 몰라요? 예, 누군가 그거는 갖다 놨어요. 예, 그래도 안 없어진 게 다행이죠. 와, 그 멀리. 경복궁에 있던 거를 조선 왕릉의 구리로 보낸 거예요. 와.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원래 돌이 있기 때문에 그 원래 돌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와. 나머지 돌은 똑같이 깎아서 난간을 복원하면 사실은 150년 전에 원형이 그 고종대 복원됐다. 모습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네. 있습니다. 이거 이제 완성되면 완성 전까지 시끄러웠는데 완성되면 이게 웅장해진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네. 과거의 뭐 역사적 현장을 다시 뭐 복원한다는 건 그거 자체에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2023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결국 이걸 보면서 어디로 우리 민족을 향하게 할 것인가를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저는 어쨌든 예전에 없던 걸 다시 세우는 거라면 뭐 고구려 때 뭐라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통이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 건물을 차라리 여기다 잘 재건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 민족의 뿌리를 정통성의 뿌리를 뭐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전신은 네. 조선이고 네. 또 뭐 그게 고려, 신라, 뭐 삼국시대까지 올라가고 또 고조선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데 모든 시간에 그런 역사는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도 중요한데 조선의 이 경복궁, 광화문 또한 그에 비해서 그렇게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정영진 안 들어요. 씨는 네. 우리 사회에서 너무 조선 시대만 강조한다는 그래. 그런 불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카페도 전부 다 카페도 조선 그러네. 시대 때 사람들.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서 여기서 약간 삐딱한 시선이 나옵니다. 예, 실제로 그거는 서양의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 월대 복원되면 거기 어떻게 활용됩니까? 저 정영진 쌤이나 이제 네. 최욱 쌤 같은 분들이 네. 광화문 들어갈 때 옛날에 왕이나 밟을 수 있었던 월대를 밟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가 원래 무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월대가 외국에 사신이 왔을 때 거기서 맞아들고 영접. 그다음에 거기서는 옛날에 뭐 광화문 앞에서는 과거 시험도 봤어요. 무과 시험.
과거 여기서 시험도 봤어요? 보고 월대에서 봤어요? 그 광화문 앞쪽에 월대를 포함한 그 공간들이 뭐 넓은 마당이잖아요. 안 한 거 막 끌어다 오면은 큰일 납니다. 예. 광화문 앞에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왕에 이렇게 월대를 보고 나면 거기가 스테이지 개념이잖아요. 네. 거기서 BTS가 뭐 공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끌어다가 아이고. 뭐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네.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네. 뭐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이건 뭐 누구나가 이제 거기 월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거기 가서 한번 저 인증샷도 찍고 인증샷 예. 찍으면은 이제 더 그림 잘 나와. 이거는 아, 인스타용이에요. 거의 바로 인스타 성지 되죠. 거기. 성지됩니다 이거는. 예. 맞죠? 예. 그리고 그 코로나 전에 음.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 왔을 때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느냐 했는데 1위가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이 1위였어. 예, 사실 우리가 광화문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거리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광화문 앞에 있는 월대를 복원해서 네네. 원래 이 경복궁은 이 정도의 궁궐이야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게 네. 조금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 네. 아유.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아 이제 귀가 아파갖고 더 이상 네. 못 해. 말이 엄청 많아. 이거. 아유. 아니 말을 시키시니까 제가 시킨 이렇게 적 없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나요? 말 진짜 많아. 제가 얘기만 듣고 가면 다음에 또 안 불러주실까봐 아 다음에 못 봐. 귀가 진짜 얼얼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광화문 월대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몇 분이나 아셨겠어요. 아무도 그죠?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일제강점기 네. 거치면서 네. 이런 아픔을 겪었던 것도 이거 봐 언제 내가 말 시켰냐고 언제 이거 보라고요. 아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떤 여성분이랑 네. 우리 지나갈 때 그래. 아 내가 이 스토리 라인을 내가 쫙 얘기는 해줄 수 있겠다. 워낙 들은 게 많아서. 요 위에 바로 그 아. 일본 애들이 철길 깐 거 뭐 이런 얘기 네. 하면서 전차 있었고 네. 그 위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됐다. 됐나요 이제? 네. 우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의 신희권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